장마가 지루할 정도로 길었던 올해, 회사 계장님에게 들었던 오싹한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풀어볼까 한다. 평소 산을 무척 좋아하는 나는 주말에 간식을 싸서 홀로 등산을 다녀오곤 한다. 대략 8년 전 여름의 어느 주말, 새벽부터 오락가락 내리는 비로 땅은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고, 등산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해가 뜨면서 날이 서서히 개는 것 같아 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날이 굳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집에서 가까운 소래산을 찾았는데, 그곳은 산세가 험하지 않고 아주 높지도 않아서 가볍게 등산을 할 때 자주 찾았던 산이었다. 산 입구 쪽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안개처럼 날리던 비가 어느새 부슬비로 내리고 있었는데, 우비를 챙겨오긴 했지만 그걸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여기까지 와서 이대로 돌아가긴 아쉬웠던 나는 궂은 날씨에도 등산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면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오기에 충분해 보였고, 조금 서두르면 큰 비가 오기 전에 산행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도 꽤 있었는데, 이런 날씨에도 나처럼 산을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정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부슬비가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그래도 고지를 바로 몇 미터 앞에 남겨두고 있었으니 정상을 찍은 후 우비를 챙겨 입고 내려가자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구지? 정상이 있는 벤치에 누군가 누워있는 게 보였다. 이런 날씨에 비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벌러덩 들어 누워서 그걸 다 맞고 있다니.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칫하자 상대가 날 의식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비가 와도 산은 참 좋네요. 예, 그러네요. 의외로 친절하고 상냥한 남자의 말투에 난 어색하게 대답을 했고 우비를 꺼내서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비옷까지 챙겨왔나봐요. 준비성이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이게 하나뿐이라. 아, 전 괜찮아요. 비가 좀 그치면 내려가려고 했는데 계속 오네요. 날씨가 이러니 여름인데도 좀 쌀쌀한데요. 예, 그러네요. 그때 문득 집에서 미리 챙겨온 따끈한 커피가 떠올랐다. 새벽 내내 비가 내려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았다.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는데 한 잔 드릴까요? 어머, 좋죠. 아유, 감사해요. 뭔가 과도한 리액션이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스산한 아침 산 정상에서 우연히 만난 나와 같은 처지의 등산객에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여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향이 진짜 좋네요. 헤이즐넛 향인데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헤이즐넛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시는 커피가 워낙에 많잖아요. 이름 외우기도 힘들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조금은 심드렁한 나의 말에도 열심히 맞장구 쳐주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평소에 워낙 말수가 적은 내가 산에서 만난 동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나저나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그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비 그치면 내려갈게요. 빗길이 좀 미끄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 그의 말에 나는 입고 있던 비옷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저는 빨리 내려가서 바로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이거 입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어머, 정말요?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아, 이상철 씨. 저는 예요. 아, 예. 반가웠습니다. 그럼 이만 내려가 볼게요. 네. 기회 되면 또 봐요. 그렇게 서로 기분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돌아섰는데 문득 상대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산을 올랐다고 하기에는 신발이 너무나도 깨끗했는데 시선을 살짝 돌렸다가 다시 쳐다보니 놀랍게도 그 신발이 새하얀 고무신이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그는 내가 준 비옷을 입고 먼저 하산하는 날 향해 고개 숙여 인사까지 하고 있었다. 그걸 보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내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위에서 만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는지, 애초에 그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맨 얼굴에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고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가 저 위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온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고 한여름에도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래쪽에서 등산객 일행이 올라오더니 나를 보며 무심코 말을 걸었다. 아유, 비 많이 맞으셨네. 그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내가 정상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그 일행들과 함께 정상에 올라가서 문제의 벤치 근처에 가봤더니 다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종이컵 가득 담겨져 있었고 곱게 깨어진 내 비옷이 벤치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그날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산을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겨우 주차장에 도착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집에 도착했고 한동안 원인 모를 고열과 몸살에 시달려야 했다. 그날 산의 정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내가 정상 근처에서 서 있는 자세로 꿈이라도 꾼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비가 오는 날은 물론이고 날이 조금이라도 흐리면 절대로 산에 올라가지 않으며 소래산은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다.